허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Right now. 본인이 이제 직접 느끼시는 어떤 시대적 흐름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시대적으로 그때 내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958년이 베이비붐 세대거든. 그럼 베이비붐 세대는 20년마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58년 개띠가 베이비붐 세대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78년에 베이비붐이 와야 돼. 근데 그게 없었어.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는 인구가 절벽으로 간다. 그걸 그때 내다보고 출산 정책, 출산하면 5천만 원, 결혼하면 1억,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상한 오해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58년 개띠가 베이비붐이 있었으면 7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되고 9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되고 201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되잖아. 네 번을 건너뛰니까 인구가 절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그동안에 3,600개가 없어졌어요. 그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거의 많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도시만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져요. 나중에 대학도 절반 정도 축소돼야 돼요. 뭐 이런 사태가 오면은 이 망국병이 온다. 먼저 제일 피해보는 건 경제. 젊은이들이 많아야 경제가 지속 성장이 되는데 노인들은 경제를 창출하는 세력이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 망하는 걸 뻔히 알면서 정치인들은 무대책이에요. 맨날 여야가 권력 다툼만. 그래서 내 혼자 그걸 부르짖었죠. 뭐냐 율곡이 10만 양백론처럼. 우리 앞으로 20년 있으면 인구 절벽 온다 하고 떠들었죠. 내보고 미친놈이다. 결혼하는데 왜 1억을 주냐. 뭐 애 낳는데 왜 돈을 주냐. 뭐 이러고 나한테 사람들이 저순 사기꾼이다. 이런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나는 그거 뭐 연연치 않아요. 언젠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통일할 거니까. 그 한국 대통령은 그렇게 급히 되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는 중이죠. 만약에 되시면 자금이 결국 세금이잖아요. 국민이 목숨 걸고 번 그 피 같은 돈을 정부가 550조 정도 세수가 들어오면 그걸 절반 정도 3분의 2 정도는 아껴서 70% 아껴서 가난한 국민한테 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세금은 누가 냈냐? 중산층 이상이 많이 냈거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낸 거예요. 그럼 그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특권층이 다 가져가 버려. 예를 들어서 뭐 큰 공사라면 대건설에서 가져가 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 이하에게 깔리질 않는 거야. 국가 예산이. 공무원 월급 말고는. 그래서 이거를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주겠다. 그래서 월 150만 원씩 18세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7경으로 보거든. 부동산까지 해서. 그러니까 국민 5천만 명 1인당 약 14억을 국가에 맡겨놨으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주식을 주죠. 14억의 주식을 갓난아기 때부터 줘요. 채권을. 국가 채권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배당금이죠. 매월 18세부터 주는 거죠. 150만 원씩. 그리고 엄마가 장가 안 간 대학생이 3명이 있다 그러면 450만 원이 나오죠? 또 엄마 아빠 것도 300만 원 나오죠? 800만 원이 정확하게 들어오죠? 애 서희가 결혼 안 한 애 서희를 데리고 있으면 800만 원이 들어와요. 가정주부. 지금은 10원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럼 이 많은 돈이 부익부 빈익비를 만든 거야. 이해가시죠? 큰 건설회사로 다 들어가고 뭐 어디 이런 거 다 들어갔다는 결론이 그 돈이 낭비됐다는 거예요. 국방 예산이 50조예요. 근데 출산을 위해서 연간 45조를 써요. 그 말이 됩니까? 산모한테는 돈이 하나도 안 갔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 예산 전용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국방 예산이 50조인데 출산 늘리기 위해서 45조를 썼어요. 예산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45조에서 산모한테 돈이 갔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애 낳겠어요? 그 돈을 어디서 내면 출산 장려하는 데 다 썼다는 거예요. 나는 남녀 평등을 위해서 성인지 예산이 금년에 35조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거 왜 필요합니까? 남녀는 원래 평등한데.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인식의 문제지. 그걸 무슨 예산을 써가면서 남녀 평등하다 이걸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자 전반에 255명 국회의원을 출마시켰거든. 국가혁명당에서. 그러면 거기서 여자를 77명을 출마시켰어요. 여성 국회의원을. 그랬더니 나한테 국가혁명당에 8억 4,200이 나왔는데 그 무슨 예산이냐? 성인지 예산이에요. 성관위가 생긴 이후 처음이래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받아서 뭐합니까? 안 받아도 돼요. 무슨 이해가죠? 국가의 예산이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이 쓸데없는 여야 정당에 1년에 몇백억이 지원되죠? 선거 때 500억이 지원되죠? 이 뭐 하는 겁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예산, 국회의원 왜 300명이 있어야 됩니까? 보수는 왜 그렇게 비싸게 받습니까? 1조 8천억의 국가 예산이 국회의원단에 들어가요. 보좌관이 3,000명, 국회의원이 300명. 안 됩니다. 100명으로 주장하고 무보수, 명예직. 보좌관은 자기가 알아서 해요. 후원금 없어. 후원금 제도를 놔두면 자꾸 기업체 가서 돈을 받아요. 그럼 후원금 명목으로 조건부로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매법을 매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법 만들어 달라고 후원금을 쪼개서 자꾸 넣어. 직원들이 이런 거. 그 국회의원한테 몰아주면 됩니까? 그럼 이 후원금 제도가 부익부 빈익빈 법을 막 갖고 만들어. 그걸 우리는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 잘하는 겁니까? 바꿔야지. 나는 이런 제도를 통째로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대통령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또 쌍벌죄를 폐지하려고. 아니, 뇌물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동시에 처벌하면 비밀이 돼버려. 그렇잖아요? 뇌물을 준 사람은 처벌 안 해야 돼. 말아야 된다고. 예, 받은 사람은 처벌해. 그러면은 뇌물 받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준 사람이 신고하면 그 뇌물을 국가가 돌려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처음 주장. 내가 30년 전부터 하는 공약이죠. 30년 전. 쌍벌죄 폐지. 뇌물을 준 사람을 처벌하면 범인을 못 잡아요. 그렇죠. 비밀해버리니까. 자기도 처벌받으니까. 근데 뇌물을 한 사람 쌍벌죄를 피해자고 받은 사람만 처벌하면 준 사람은 신고하면 보상금을 줘. 준 뇌물을 그 사람한테 돌려줘.